훌륭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진 않는 곳, 비무장지대 DMZ가 되겠습니다. 분단의 장소를 평화적인 노력을 요양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한국인들이 여행할 수 있게 이렇게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 평화의 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철거지피 중에 한 곳을 개방하고 있는 한눈에 북한을 내려다보면서 전체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저기 발 담그면 너무 좋겠다, 여름에. 근데 발 담그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물에서 살고 있는 열무고 같은 여러 가지 희귀 수자원들이나 나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양구 같은 경우 사실 그 고지전 이야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한국 전쟁 때 가장 치열했었던 뭐 피해 고지, 그 다음에 단장의 고지, 다 이게 양구에서 일어났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모든 능성들이 포탄을 맞아가지고 하얗게 사라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연이 스스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치유와 정화를 통해서 그 자리들을 나무와 동물들 그리고 꽃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연의 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동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토끼, 다람쥐, 너구리, 뭐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도 실제 현장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멧돼지 가족을 만난 적이 있고요. 멧돼지 가족이요? 네. 네. 그리고 고라니는 당연히 많이 보이고 토끼, 그다음에 뱀도 뭐 조금 피해가면서 봤었고. 근데 뱀이 이쁜가요? 꽃뱀이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피해 다니더라고. 멀리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아주 크진 않았고요. 뭐 아나콘다 같은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그리고 아니고. 네. 양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형무루가 굉장히 그쪽에서 정말 귀한 그런 대표적인 동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잘 회복한 자연을 우리 때문에 다시 오염되거나 망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저도요. 자연에 덜끝 하나 안 건드리고 눈에만 담아올 자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하나 살짝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요. 네. 그럼 여행하다가 급하면 화장실은 어떡하지? 어디다 싸요? 어떡하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노선 설계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였냐면 편의를 생각하면 화장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화장실을 만든 것 자체가 자연에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화장실이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입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선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중요한 용변은 사실 투어를 하기 전에 대부분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급 말이 오면 어떡하죠? 마땅히 이제 천연 비료를 주면 되나요? 그 부분도 위험한 게요. 왜냐하면 천연 비료를 주기 위해서 본인은 한적한 곳에 이동하는데 그곳이 위험한 곳일 수가 있어요. 토마스 걸러겠지 진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니. 토마스 걸러겠지. 볼일 보려다가 저 세상 갈 수도 있겠네요. 사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커피는 자제하기로 해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평화의 길 지금 두 코스를 살펴봤는데 아직도 아쉽습니다. 사장님이 한번 룰렛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자, 룰렛 돌려주세요. 방송을 아신다, 사장님. 와, 고성 당첨. 근데 A는 뭐지? 고성 A가 뭐예요, 사장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코스가 A, B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 코스는 일반적인 그 고성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DMZ 타워라고 하는 곳에서 투어가 끝나요. 근데 저희 투어는 이 전망 타워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통문을 열고 네.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와우. 철조망을 따라서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백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걷는 투어를 하고요. 그 다음엔 다시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서 그곳에서 유리벽을 통해서 앞에 보이는 금강산의 절경을 내려다보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해금강의 절경을 다시 또 감상을 하고 네 그렇게 전체적으로 투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금강산, 또 해금강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철책 사이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만감이 좀 교차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뭉클할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다 보면 네. 사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눈앞에 이게 다 펼쳐 보이는데 이곳을 갈 수 없다는 그런 그러네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이고. 바로 눈앞에 그 예전에 선녀와 나무꾼의 배경이 되었던 그 호수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아, 진짜요? 사실 걸어가면 제 생각을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뛰어가면 전부 다 닿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래동화 네, 선녀나무꾼의 맞습니다. 선녀탕이 거기에요. 목욕을 했다고 알려진 그 장소 배경이 있는데 보기만 하고 실제 갈 수가 없어서 그러네요. 사실 안타깝네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오신 실향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철책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조심해야 할 것들 이 구역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망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철조망에 심어놨어요. 말하자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센서가 있어서 누군가가 철조망 위로 올라간다 아니면 건드린다 이 경우에는 바로 센서가 울려서 그분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네. 사단의 상황실에서는 네. 센서가 울리는 정확한 위치가 몇 번 센서에서 울린다. 그러면 몇 분 내에 대기했던 군인들 바로 출동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광객이 실수로 호기심 때문에 이걸 만져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군에 굉장히 민폐를 사실 끼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차장님 말씀 들으셨죠, 여러분? 고성 가시면 철책 특히 조심하십시오. 네. 그런데 보니까 고성 A 코스에는 유독 전망대가 많거든요. 통일 전망대부터 해안 전망대, 송도 전망대, 가장 마지막에 금강산 전망대까지 연이어 있다는데 이 중에 가장 핫플레이스 전망대 어디인가요? 당연히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금강산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금강산 지역은 이제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안 됩니다만 해금강에 한해서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추억은 그곳에서 남겨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박인데요? 사실 통일 전망대만 가더라도 네. 날씨만 좋으면 저기 네. 멀리 해금강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훨씬 더 가까우니까 여기야말로 고성 최고의 포토존이네요. 그러네요. 해금강을 병풍 삼아서 사진 한 장 딱 박으면 그냥 그래서 SNS에 그냥 업로드하면 그대로 인스타 등극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곳에서만 그렇죠. 찍을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쯤 되면 결심했습니다. 가시는 걸로? 네, 고성 금강산 전망대. 네. 저 코스는 내가 간다. 가시죠. 지금 우리 눈앞에 선생님이. 그러네. 지인 찬스. 지인 찬스. 그런 거 되나요? 남는 자리 이렇게. 자, 지인 찬스는 지인 찬스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기회를 균등하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고 선정을 사람이 안 해요. 미리 공지된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지고 그 인원에 맞춰서 선별을 하고 자동으로 이게 확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원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뭐 저희 가족이라고 해서 일체 사람이 관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청 공정하네요, 생각보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방한 거는 또 한시적인 개방이었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닫혔어요. 언제 다시 열립니까? 저희가 계획은 4월달 정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부터는 전체 10개 지하철 11개 코스를 다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드린 하나가 있는데 단독. 단독입니다. 뭐냐면
고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최고의 위치가 금강산 전망대라고 했잖아요. 네. 네네. 하나가 더 있는 게 오!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지피가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 휴전 이후에 1호 지피가 사실은 고성이 있어요. 오. 여기를 고성의 C코스로 해서 아. 현재 그 개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저희 대박 소식. 사이트에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아직 완전 보도자료에도 독점. 안 나와 전혀 지금 아. 언급된 바가 없으나 C코스가 되게 되면 실제 그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그 지피를 실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남북 경계선에서 불과 300m 어머. 여기를 통해서 바라다보는 북한의 풍경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공짜로. 돈 약간 받아요? 이교화를 지금 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돈 네. 받는구나. 아, 왜냐면 이게- 어쩐지 홍보하실 때부터 알아봤어. 아, 그래. 세상에 공짜가 없죠. 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안보, 생태, 문화 전부 네. 다 다른 이야기들이 담긴 특색 있는 여행지로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현주 씨 어땠어요? 아니, 저는 DMZ라는 군사 이 지역 어떻게 보면 삭막한 공간이 평화의 길이란 이름으로 개방된 것만으로도 참 뭉클한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DMZ가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가서 총 맞고 죽을 일은 없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약간은 상충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관광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하지만 또 안전면에서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관광객에 만족도 줄 수 있는 이런 적절한 접점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와 현지 사단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충분히 현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노선만으로 현재 지금 모든 게 설계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은 큰 걱정 없이 여행을, 안전하게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다고 하니까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 먹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못 가요. 못 가지만 가요. 봄까지 살짝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여행을 통해서 생태계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미래까지 다시 네.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평화의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DMZ 평화의 길을 안내해주신 한국관광공사 레저관광팀 윤영남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노릴 거야? 난 일단 고성씨. 나도 고성씨인데. 동생가. 가서 나물 캐지 말고 우리 커피 먹지 말고 그럼요. 얼음 먹지 말고 찬 거 먹고 배 아프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싸고 그럼요. 네.